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0.77달러 돌파를 했습니다. 자, 진짜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영상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은 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비트코인 역대 최고 일일 종가 기록해가지고 106,855달러를 기록을 합니다. 자, 보시면 최고 일일 종가를 기록했다라고 해가지고 106,520달러로 마감을 했다라는 내용 볼 수 있고, 미국 텍사스주 하원 비트코인 전략 비축안을 통과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법안은 주지사 최종 서명을 앞두고 있고 서명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이런 코인에 대한 시장이 좀 좋아 보이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덱스 사용자 수 3개월 만에 최대라고 해서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6.4만 명으로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번 반등은 이더리움 가격 상승과 시장 심리 개선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 관심이 회복된 점에 이렇게 기인한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이더리움도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 이 크립토 버블 한번 좀 읽어보면은 지금 뭐랄까요,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간 마이너스 되는 듯한 그런 느낌. 지금 1시간 최근으로 봤을 땐 그런 것 같은데 전날엔 약간 뭔가 회복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 현재 파이 네트워크는 26위에서 1.98억 달러 전날에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24시간 동안 거래량이었고 지금은 0.7586달러인데 제가 짤로 찍어놓은 건 0.7709, 아까는 0.7709달러까지도 올라갔다라는 이런 또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자, 0.7585달러 어쨌든 간에 조금씩 뭔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뭐 한 며칠 전만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5월 19일 엊그저께만 해도 말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0.69달러였다가 조금 올라간 상태다라는 걸 봤을 땐 상당히 또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순흐름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순흐름이 이렇게 나와요. 그쵸?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24시간 동안 이 수량이 나오는데 24시간 동안 OKX 물량이 6,899만 개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뭔가 이 변동폭이 굉장히 심해요. OKX가 특히, 그죠? 다른 데들은 조금씩 있는 편인데 도대체 이거 어디로 갔을까요? 그죠?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겠고, 어쨌든 지금 3억 3천만 개, 그죠? 3억 340만 개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금보다는 대체적으로 출금이 좀 더 많이 됐다라는 이런 내용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 파이 파운데이션 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539만 개가 줄어들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분배하려고 이렇게 하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제가 봐도 누가 딱 봐도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걸 확인하고 전날과 한번 비교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그 전날 거하고 지금 거 비교해. 전날 161,295였죠. 162,295인데 297 이게 올랐죠. 얘는 13,000인데 12,000로 떨어졌습니다. 대신에 여기가 올라갔다는 거는 상호 물량이 돌고래 수량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참치까지 볼게요. 참치 580이었는데 582에서 20개 정도의 계좌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거기 때문에 오늘 것만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 돼요. 다른 것들보다도. 오늘 걸 또 캡처를 해놓고 제가 내일 한번 또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비교하니까 여러분들 괜찮지 않나요? 나름 이 수량 물량들이 누가 많이 빠졌는지 볼 수 있는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래 물량이라고 했던 이 물량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더 늘어났어요. 이 물량 2억 5천만 개 됐어요. 이건 추후에 한번 좀 더 다뤄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늘어납니다, 이 물량. 근데 이 정체는 뭘까요? 궁금하긴 한데. 일단 그렇고, 파이 잠금 해제에서 락업 해제 관련해서는 쭉 있다가 제가 언제라 했죠? 23일에 한번 피크 치고 26일부터 쭉 31일까지 피크를 치는 이런 수량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언락 관련해서 보면 언락 통계 쭉 보면은 지금 락업 해제는 하여튼 계속 있다라는 거, 그리고 6월 7월 달까지가 약간 고비가 된다라고 분명히 설명해 드렸고, 마이그레이션 통계 같은 경우에는 전날 좀 400만 개가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되고,
다음 보면 지금 0.7587달러 해가지고 이렇게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0. 아까 77달러까지도 막 올라갔다가 다시 좀 떨어진 듯한 모습이 있는데, 원래 요렇게 계속 뭔가 계단식으로 해서 상승을 하는 이 모습을 보이는 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어찌 될지 몰라요. 그쵸? 오늘 0.8달러를 도달해 줄까? 뭐 이런 기대감. 이번 주에 0.8달러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코인 시장이 좋아지는 만큼 사실 파이코인이 호재가 아예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라는 좀 분석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요렇다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차분하게 그냥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을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자, 파이네트워크 433.4만 팔로, 0.1만 팔로가 늘어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도지코인 436.8만 팔로, 뭐 팔로는 약간 늘어났어요. 도지도. 니콜라스 코칼리스 54.1만 팔로의 변화는 없었다. 뭐 이 정도 볼 수 있고, 다월드님이 좀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20년과 21년에 파이코어 팀이 200억 개 파이코인이 10,000개의 작은 지갑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보유 코인을 다른 10,000개 지갑으로 옮기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다. 그 이벤트 스크린샷을 찍어서 유튜브에 공유를 하기로 했다. 보면 사진이 이런 거라는 건데, 이렇게 공유를 했다라는 건데, 이거 200억 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그래서 여러분 200억 개 지갑이 굉장히 많아요. 파이스캔 들어가 보면은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지갑 쭉 목록 보면 파이스캔은 있어요. 그 목록에 옛날에 저도 봤는데 그 목록에서 쭉 200억 개 계속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당시 찍어놨던 내용을 보여주셨습니다. 뭐 아무튼간에 좀 더 보면은 코어팀의 지갑은 저희 지갑과 함께 마이그레이션 되지 않았다. 완전히 다른 프로세스를 통해 별도로 생성이 되었고, 지갑이 이런 식으로 나뉜 정확한 이유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합리적으로 추측하기 쉽다. 리플의 창립자조차 최근 해킹을 당해 리플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파이 블록체인의 초기 단계가 완전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핵심팀은 대규모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산을 작은 조각으로 분할하는 가장 안전한 전략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백서에 언급된 대로 이전된 코인이 할당되었기 때문에 코어팀도 비슷한 비율로 자체 할당을 활성화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1만 개 지갑을 파이 트래커와 같은 사이트에서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지만 2달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사실 파이 트래커, 그래요. 여기서의 그런 업데이트나 이런 거 볼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런 업데이트가 지금 우리 실시간으로 딱 마이그레이션 띡띡띡 되는 게 그 파이 스캔 채널에 가보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이 사이트도 실시간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업데이트가 좀 나중에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업데이트가 빠른 속도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650억 개 파이 중에서 70억 개 이상을 마이그레이션 했기 때문에 200억 개 파이 중에 10%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20억 개를 매각하더라도 예상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거다. 근데 우리는 다월드님이 얘기하신 거나 아니면은 모시기 닥터 알트코인 뭐 이 사람이 얘기한, 여기 보면 파이코어 팀이 파이를 한 개도 팔지 않았다는 증거를 아직 제시하지 못하셨잖아요. 코어 팀의 투명성이 부족하면 퍼드는 피할 수 없죠 라고 해서 돼 있고, 그 다음 나온 데이터가 당신이 계속 강조하는 1만 개 지갑에서 판매된 금액 데이터는 모두 블록체인에 기록이 된다. 직접 언급하고 나서 초점을 흐리면 안 되냐, 안 된다라는 얘기겠고, 그 다음 얘기하는 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논쟁이 있어요. 여기 몇 가지 요점이 있다. 1. 파이 파운데이션 지갑은 7개 계정에 수십억 개 파일을 보관한다. 2. 22,000개 이상의 다른 지갑들은 각각 200만 파이 이하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왜 그럴까요? 코어팀을 옹호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다. 제 질문에는 답하지 않으시네요. 코어팀이 아무것도 판매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냐? 만약 제시할 수 없다면 파이스캔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되어서 과거의 거래를 추적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얘기하는 거는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왜 문제가 되나요? 모든 내용은 제 게시물이 설명이 되어 있다. 배포 방법과 가장 안전한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코어팀 몫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뭐 그런 얘기가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멍청한 놈은 신경 쓰지 마세요. 박사라고 불리는 그 사람은 자기의 의견이 다른 사람만 차단할 수 있고 토론을 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결국에는 저 닥터 알트코인, 그 다음에 그 다월드님 뭐 얘기하시는 게 두 분 다 좀 저는 그래요. 약간 추측성에 가까운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팩트로 놓고 보면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두 분 다
주장을 각각 하시는데, 문제는 한 분은 그거에 대한 반박 자료를 얘기를 했고, 한 분은 자기 주장이 맞다고 하면서 그 주장에 대한 뭔가 반박 자료를 가져와라 라는 얘기를 서로 하면서 좀 약간의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두 분 다 맞는 얘기는 같아. 근데 보면 실질적으로 두 분 다 그거에 좀 추가적인 확대 해석을 해버리면은 둘 다 추측성 발언이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월드님이 올려주신 건 당연히 이건 팩트가 맞죠. 이렇게 올린 건 팩트인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약간의 좀 닥터 알트코인 씨가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그거는 추측성 발언이다. 그리고 코어 팀을 편든다라고 얘기하는데, 살짝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뭔가 저는 100% 그걸 찬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일리는 있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일단 이런 걸 보면은 참 그래요. 이런 식으로 좀 뜨거워진 논란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코어 팀이 나와서 뭔가 이런 논란을 종식시켜주는 게 맞다. 결국엔 코어 팀 잘못이에요. 이거는 다월드님이나 저 알트코인 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니콜라스가 차원이 다르구나. 블록체인상에서 선두에 있는 생각이 다른 코인 기술자들과 생각의 차원이 다르네. 오래 가지고 있으면 다른 코인 대부분 자코인 돼버리고 파이코인이 비트코인을 이어가는 차세대 코인으로 가겠네요. 파이코인 생태계 안에서 개발 앱들이 호황을 이룰 때 시간은 걸리겠지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1.6달러대에서 매도 못한 미련해서 최초 1.915달러 시작으로 약 150배 이상의 분할 매수 결과 0.8달러 초반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최근에 수익률 100%인 1.6달러대 시세를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지만 미래가치 코어팀을 믿은 나머지 앞으로 이런 슈팅에선 꼭 3분의 1 정도는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됐다. 여러분들의 목표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런 움직임도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니어스 액트 법안 통과해가지고 드디어 미국 상원에서 아까 얘기한 약간 그런 거죠. 법안이 통과됐다. 파이 입지가 더 강화될 거라고 본다라는 건데, 상승의 승승장구의 물꼬를 틀 거라 예상된다. 뭐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죠. 내가 봤을 땐 3년 락업 다 풀려야 올라갈 때, 락업 다 풀리고 줍줍해서 매집한 다음에 끌어올릴 듯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가격이 계속 안 오르서 그냥 3년 동안 안 오르면은 이거 완전 절망감에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면 3년 동안 이 가격을 유지한다? 여러분들 과연 누가 버틸 수 있을까요? 다 그냥 관심 없어서 떠나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진짜 기깔 나겠는데, 그죠? 아무튼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고, 다음은 추가 매수 가자. 다음날 했더니 마이너스 50% 빠졌다. 그리고 이게 현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파이코인은 0. 어쨌든 77달러를 한번 찍었다가 지금 다시 0.75달러로 떨어지긴 했지만 이번 주 안에 0.8달러 돌파 가능성도 뭐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아무튼 파이코인이 가격이 아무쪼록 좀 많이 올라야 여러 사람들이 행복할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 관심이 좀 떨어진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비트코인 시장이 좀 잘 될 거라는 이런 해석, 이런 판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코인 시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기대감은 있는데, 이더리움이나 뭐 당연히 솔라나 이런 것도 많이 샀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근데 그런 것도 샀지만 파이코인도 어느 정도는, 근데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몰빵을 치는 건 세상에 뭐 어떤 거든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적당한 뭔가 해야 되고, 근데 확실히 느끼는 건 파이코인의 승자는 누구냐? 4848 하시는 분들이 승자. 4848도 제대로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승자고, 그 다음에 뭐 선물 거래. 제가 볼 때는 롱숏 장기로 들고 있었으면 개박살 났어요. 다른 것들은 뭐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이런 거 장기로 들고 있었으면 그런 거 승자가 왔는데, 근데 파이코인은 안 돼. 제가 볼 땐 너무 힘들어요. 파이코인 너무 난이도 빡센데, 확실한 건 이제 0.4달러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가격이 됐고, 뭐 0.6달러가 얼마 전에 나오긴 했지만 이제 0.6달러도 마지막. 그 다음에 이제 약간 0.8달러, 뭐 1달러, 1.2달러, 1.4달러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다져가는 시간까지 엄청나게 많은 뭔가 좀 힘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코인은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